서구시설관리공단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최근 몇 년간 운영 전반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늘고 인력은 확대되었지만 효율성과 성과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산업재해 증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은 이 기관의 운영이 더 이상 점검이 아닌 재구화의 단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재정운영, 인력관리, 사업성과, 경영평가의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근거와 목표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 및 예산 효율화 방안. 공단의 예산은 매년 크게 늘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나 주민 체감 효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기 위한 효율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증가된 예산이 사업 성과 대비 어느 정도 예산 효율을 보이고 있는지 공단은 어떻게 자체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난 3개년 주요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률과 해당 사업의 성과 달성률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인력 운영 및 직원 관리 문제. 경영 공시에 따르면 직원 정원은 2021년 189명에서 2024년 235명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늘어난 인력이 전체적인 업무 효율과 시설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인력 증대에 따른 직무별 인력 배치 현황과 직원 1인당 업무 성과 또는 이용자 수 변화 등 인력 운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제시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근무 태도 및 조직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태 및 징계 관리 실적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 성과 및 운영 문제점. 공단의 실제 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명확히 파악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요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주요 시설별 이용자 수, 주민 만족도, 운영비 대비 수익률을 연도별로 상세히 분석해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성과가 미흡하거나 주민 체감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검토 또는 개선할 의지 및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영평가 개선 계획 및 목표. 2024년 실적 기준으로 공단이 또다시 최하위 등급 및 마등급을 받게 된 점은 공단 운영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당 평가에서 항목별 감점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재정, 인력, 경영평가 개선 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1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4년 동안 공단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교통, 체육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마등급이라는 최하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공단 발전에 노력해오신 고 황봉주 이사장님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도 전해지며 내외부적인 경영위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단은 경영위기 속에서도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사 합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공동 목표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공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의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환경교통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 하는데 먼저 의원님께 좀 의견을 여쭐까 하는데 의장님께서 네, 김영미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 양계신 관계로 직무대행인 정창욱 환경교통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 마무리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직무대행 정창욱입니다. 공단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할 때까지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재정 운영 및 예산 효율화 방안과 관련한 사업 성과 대비 예산 효율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생활환경센터, 자원회수센터, 공영주차장, 유계 승강장 의무를 위탁하면서 187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종량제봉투 및 국민체육센터 등 추가 의무 위탁으로 219억 5,200만 원, 2024년에는 신규 공영주차장 등 업무가 추가되어 25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편성 증액 수치는 2022년 대비 2023년 17%, 2023년 대비 2024년 18%가 증액되었으며 지난 3년간 예산 집행률은 2022년 85.5%, 2023년 92%, 2024년 88%로 평균 88.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 초기 2022년에는 청소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였으나 2025년 현재에는 국민체육센터와 유무료 공영주차장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 결과 사업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률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3개년 평균 집행률은 생활환경센터 91.6%, 자원회수센터 84.1%, 상무국민체육센터 80.3%, 평안국민체육센터 82.8%, 공영주차장 81.5%, 유계승강장은 85.4%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민원 발생 빈도, 대형폐기물 처리율, 체육센터 이용객 증가율, 사고 발생 빈도, 협력 등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진정 건수, 일부 고객 만족도로 성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민원 발생 빈도는 2023년 3,567건에서 2024년 2,878건으로 줄었으며 대형 폐기물 수거 7일 이내 처리율은 2023년 98.97%에서 2024년 99.98%로 개선되었습니다. 체육센터 이용객은 2023년 17만 3,996명에서 2024년 29만 9,945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고용노동부 진정 건수는 없습니다. 일부 고객 만족도는 2023년 85.5점에서 2024년 87.5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재 차량 사고는 2023년 36건에서 2024년 33건으로 기준인 32건에 다소 못 미쳐 성과 관리하는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공기업 경영평가 목표와 연계하여 매년 주요 사업별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실적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력 운영 및 직원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 인력은 2021년 10월 출범 당시 1본부 3팀 총 179명의 정원으로 시작하였으며 2025년 10월 현재 일실 2본부 6팀으로 총 66명이 증원되어 정원 24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유로는 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위탁사업, 그리고 공단 조직진단 영역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영역에 따른 증차 및 선별장 중책에 따른 인력 지원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 배치는 공단 출범 당시 임원 1명, 경영소통팀 5명, 환경교통팀 165명, 문화예술팀 8명으로 총 179명이었으며 2025년 10월 현재 임원 1명, 청년감사실 3명, 경영혁신팀 7명, 운영지원팀 6명, 생활환경팀 44명, 자원순환팀 53명, 교통시설팀 4명, 문화체육시설팀 27명으로 총 245명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1인당 업무 성과 및 이용자 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센터는 이른 기준 2022년 532톤, 2023년 491톤,
2024년 473톤을 수거하여 2022년 대비 2004년 기준 약 11%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부 정책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 감량 등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원회수센터는 1인 기준 2022년 2,917만 8천 원, 2023년 2,465만 7천 원, 2024년 1,745만 5천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여 2022년 대비 2024년 기준 약 40%의 수익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선별장 확충 공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는 1인 기준으로 개관체된 2023년 9,376명에서 2024년 기준 12,547명의 이용자 수가 발생하여 2003년 대비 2024년 기준 이용자 수가 34% 증가하였습니다. 평안국민체육센터는 1인 기준으로 이관 최대인 2023년 1029명, 2024년 14,171명으로 이용자 수가 41%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모두 프로그램 개선 등에 따라 이용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영주차장은 1인 기준 2022년 1억 6,958만 원, 2023년 2억 9,388만 3천 원, 2024년 3억 5,797만 7천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여 2022년 대비 2024년 기준 약 111%의 수익금이 증가하였고 이는 유료 공영주차장 위수탁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직원 근태 및 징계관리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복무 및 근태, 징계관리의 일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태 및 징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팀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부 차원에서 전체 복무 점검,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지각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팀장이 주의 촉구 등을 실시 조치하고 있으며 비정도가 중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사실조사 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태 관련 징계 등 처분 내역은 2022년 32건, 2023년 29건, 2024년 26건, 2025년 9월 기준 33건입니다. 세 번째, 사업 성과 및 운영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수는 평안국민체육센터 24%, 상무국민체육센터 114%로 평균 이용객 수가 69% 상승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고객 만족도는 조사 결과 2023년 종합만족도 85.5점, 2024년 87.5점으로 전년 대비 2점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체 사업 수지 비율은 2023년 58%에서 2024년 61%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자 증가, 고객 만족도 및 사업 수지 비율 향상 등을 참고하여 각 사업별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사가 적극 협력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 성과 제고를 위해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감점 사유 분석과 개선 계획입니다. 2025년 경영평가는 2024년 회계년도 추진한 사업 실적과 목표 달성 노력을 종합적으로 측정 점수한 것으로 평가 결과 등급을 보여받아 지난 9월 중 2일간에 걸쳐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이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원인은 내부적인 경영관리 체계의 미흡과 평가지표 구조적 불합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경영관리 체계 미흡과 관련한 주요 지역사항으로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숙련도 저하 및 조직 인사관리의 미흡, 재난안전관리 미흡, 중장기 경영계획과 ESG 계획 간 연계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 필요, 그리고 다수 부정적 언론 보도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조적 감점 요인으로는 우리 공단은 총 예산의 75% 이상이 청소 사업에 집중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지표상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일반 시설관리공단과 동일 유형으로 비교 경쟁하는 구조적 불합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률, 1인당 시설관리 실적, 대행사비 절감률, 총인건비 증가 등 다수 지표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공단은 경영평가 마등급 발표 이후 등급 상향을 위한 4대 개선 방안으로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 성과 중심 책임 경영 구현, 상생후 노사문화 정착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 감점 요인 해소를 위해 강주 전남 권역의 시설관리공단과 연대하여 평가지표 개선 건의문을 작성 제출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차년도 평가지표 개선안을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 올 2회 정례 운영 중인 경영평가 TF팀을 중심으로 목표 이행 점검과 개선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도약을 위한 노사합동 결의문 채택, 해난 해결을 위한 노사합동 선언 등 현재 공단을 비상경영체제로 인식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경영관리체계 전반의 혁신과 향후에 도출되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을 통해 2026년에는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한 보충 질의를 하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센터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에서 통근버스 임차료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도 동일하게 통근버스 임차료를 3,600만 원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임차료 불용액이 높았던 73%에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5년 1회 추경에서도 동일하게 통근버스 임차료 3,600만 원을 다시 편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지출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확한 사유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복된 추경 편성은 또 있었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에 후방 유도 등 설치 75만 원에 36대, 수직형 배기관 설치 400만 원에 9대, 총 6,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직형 배기관 설치 2024년 9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후 수직형 배기관 설치 본예산이 480만 원 6대에 2,880만 원이었으나 1차 추경 때 550만 원 10대로 변경되어 총 2,62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총 예산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은 본예산 산출 내역보다 더 낮은 한 대당 435만 원 6천 원으로 약 4,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가 산출의 근거와 예산 증액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복된 추경 편성은 또 있었습니다. 특히 후방 유도 등의 경우에는 2024년 2회 추경에 75만 원 곱하기 36대 총 2,7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나 설치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예산이 아닌 2025년 제2회 추경에 또다시 단가가 182만 원으로 이전보다 약 2.5배 인상되어 총 6,552만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단가가 이처럼 대폭 상승한 구체적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목에서 차량 선박비에서 자산 취득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된 사항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은 답변서에 따르면 179명에서 현재 245명으로 늘었고 조직은 3팀 체제에서 1실 6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설별 업무량을 보면 생활환경센터의 수거량은 2022년 532톤, 2023년 491톤, 2024년 473톤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업무량 감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관리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답변서에 따르면 근태 징계는 매년 3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징계가 대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본 의원이 지난 9월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시설팀 공무직의 경우 23명 중 근태 이상이 13명, 8월까지 총 52건이었습니다. 어떤 한 직원은 출퇴근 지문 누락이 11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26조에 따르면 무단 지각, 조퇴, 외출이 월 3회 이상일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무 성적 평정에 반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실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출장 내역에서도 한 직원이 한 달간 15차례,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 업무 인수 인계 등 명목으로 출장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 인계 받을 직원도 같은 날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관리 감독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한두 명의 불성실한 태도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공단은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가 함께 근무하는 복합 구조입니다. 현재 이사장 부재 상황에서 복무 관리의 허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하고 엄전한 인사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시설관리공단은 2023년 마등급, 2024년 라등급, 2025년 다시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치구 공단 중 애석하기도 최하위입니다. 답변서에서는 원인을 경영관리 체계 미흡과 평가지표 구조의 불합리성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전관리 실패와 평가준비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선 안전 및 환경 점수에 10점 만점에 5.23점, 그중 정량 점수는 5점 중 1.3점에 불과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따르면 이는 산재 3건, 고객 안전사고 6건, 차량 사고 22건으로 총 31건으로 안전리스크 관리가 부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답변서 34페이지는 산재 차량 사고 33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표상에는 총 31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지 분석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 발생 건수는 생활환경센터 5건, 자원해수센터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그러나 경영평가 지표상의 산재는 3건으로 되어 있고 내부 자료와 공식 지표 간의 수치가 계속 다르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두 자료 중 어떤 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2025년 현재 산재 발생 건수는 생활환경센터 8건, 자원해수센터 11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지표상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했습니다. 공단의 ESG 경영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산재 사고 목표치는 2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8월 기준 950%를 초과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단의 안전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공단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째로 또한 평가 지표에서 지적된 안전전담부서 유무 부분 역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근 공단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안전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는지 안타깝습니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 관리할 전담부서를 두지 않는 것은 조직 운영에 안타까운 한계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시스템을 분명히 하기 위한 향후 보완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입니다.
권장 정책 성과 점수는 6.48점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 경영 공시 항목에서 13건의 공시 지연 누락으로 공시 자료 적합성 항목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기평가 지적사항 24건 중 22건만 이행하며 이행률 91.7%를 기록했지만 혁신계획 수립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점은 마이너스 0.2점입니다. 이는 윤리 경영 부분에서 강조한 투명성과 규정 준수의 기본 원칙을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평가의 최하위 등급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는 이런 행정적 미비와 관리 부실에 대해 공단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런 몇 가지 기본적 성과 관리만 충실했다면 경영평가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밀함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매 회기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근태, 안전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행정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영평가 역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상화를 위한 내부 전문가 TF를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경영평가 부진, 근태회의, 안전관리 부실 전반에 대해 구청 차원의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장님, 이러한 반복된 문제와 구조적 부실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 12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러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 두 분 배석해 주셨는데요. 정작 답변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답변석에 못 쏘고 돌아가시는 점 매우 죄송스럽고 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더 이상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미봉책도 아닙니다. 철저한 감사와 뼈를 깎는 혁신만이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유일한 길일 겁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책무를 되찾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